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나요? 이런 명절에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 하면 바로 며느리일 겁니다. 손에 물마를 새 없이 부치고 끓이고 차리고 치우고 씻고 연휴 내내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까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런 명절 증후군이요. 며느리들한테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연세 많은 부모님들도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명절이 끝나고 식구들이 빠져나가면요. 그 느끼는 공허감. 그게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명절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 정말 많으시겠지만요. 외로워하실 부모님들께 살가운 전화 한 통씩 드리는 거 빼먹지 마셔야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조덕배의 꿈에 들려드릴게요. 9월 30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조덕배의 꿈에 들으셨습니다. 아, 진짜 연휴가 꿈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요. 정말 명절 증후군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방법으로요. 조격, 반신욕, 산책, 수다, 그리고 비타민 복용, 또 물 많이 마시기, 스트레칭 뭐 이런 것이 명절 피로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며칠 동안 이제 컨디션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네, 오늘요. 그리고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네요. 비가 그치고 나면요. 늦더위는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가을비 한 번에 이것 한 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비가 오고 나면요. 눈에 띄게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뜻에서 나온 가을비 한 번에 이것 한 벌. 예, 이건 뭘까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지금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힐링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으시다고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내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라디오 94.5. 오늘도요.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장님 필요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전화가 네.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바야흐로 명절하면 가족들의 관계가 네.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금이 깨지기도 가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명절 지내면서 감기가 걸렸어요. 날씨가. 힘드셨나 봐요. 네. 좀 아기랑 내내 같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이렇게 일하는 여성들은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명절 부부싸움 잘하고 잘 지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행복한 사람들도 싸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싸움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래서 네. 이렇게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면서도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를 더 구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싸움의 전략은 뭘까?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전략이 있어요. 네,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명절에 이제 힘든 이유는 사실 아까 이제 초반에 멘트에서도 이제 며느리들이 힘들다. 네. 물론 며느리들 우리나라 어머님들 너무너무 힘드시죠. 이제 네. 일적인 면도 많이 힘들지만 이제 얼굴 못 봤던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마음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요. 물론 이제 남편분들이나 아버님들도 되게 힘드신 건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시간 운전하셔야죠. 네. 두루두루 살펴야 되지. 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마음적인 힘듦이 굉장히 많은 때이거든요. 한꺼번에.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건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일을 다 치르고 나면 네. 사람들이 이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긴장이 이렇게 살짝 풀리는 그런 타이밍에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이 이제 불뚝불뚝 불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혹시 그 스트레스 쌓인 그런 상태에서 말이 심해지면 네. 그게 싸우는 것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내용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네. 현재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컨디션이나 긴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자극이 오니까 네. 그럴 때 오히려 더 폭발적인 반응들이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화를 할 때도요, 싸움을 할 때도요, 내 상태도 그렇고 상대방 상태도 그렇고 좀 봐가면서 해야 돼요. 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이나 그쵸, 자야 되고 둘 다 피곤한데. 힘들고 이렇게 운전 오래 하고 네. 음식 이렇게 다 손님들 지나가고 아까 공허함 얘기했는데 네. 그럴 때 그런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상태 때 네. 어려운 얘기들이 시작이 되어지면 네. 이게 일파만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말하는 것도 타이밍을 좀 봐가는 거, 그다음에 서로의 상태를 좀 보는 거, 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정도씩만 얘기하시는 거.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문제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요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 가족에 대한 이렇게 모함 이런 게 그렇게 어떤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랄까 그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의 전략도 몇 가지 가지고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감정이 좀 이렇게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요. 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잠깐 좀 타임아웃을 갖자. 좀 참아야겠네요. 네. 근데 네. 진짜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요. 네. 그 귀경 직후 밤에 맞아요. 112 가정 폭력 번호가 있잖아요. 네. 이 신고 번호를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라고 맞아요. 해요. 네. 야. 밤에 돌아오시면 네. 일단은 주무시고 그러니까요. 밤에 들어오면서 막 네, 들어오면서 이제 그 차에서 싸우는 거죠. 불만이 이제 이렇게 그게 달했다가 네. 긴장으로 풀어지면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엮이다가 시작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쌓였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싸움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쉬시고요. 그다음에 네. 일단 감정이 올라온다 싶을 때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좀 한 타임 쉬어가자. 예. 좀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쉬엄쉬엄 얘기하시는 것이요. 예. 잘 싸우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은요 다 그렇게 피곤하고 불만이 맞아요. 있을 때다 네. 생각하시고 네. 요 일주일 정도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좀 휴식을 취하시고요. 네, 여독을 맞아요. 좀 하시고 마음을 좀 챙겨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로에 대한 수고도 좀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서운함이 있으시면 그때는 이제 한 번에 하나 정도씩 네. 상태가 좀 좋을 때 네. 하나씩 해결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앙금이 있다.
또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전화로 연락 주세요. 02771-0945번이거든요. 바로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즉석 엄지 상담도 오늘 받겠습니다. SOS로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요. 바로 여러분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윤정 상담실장과 상담을 원하는 분이 목소리로 직접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힐링이 필요해 첫 번째 분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저한테는 사이가 하나 있는데요. 사이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딸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은근히 저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저한테 잘하려고 해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하면 피드백이 잘 안 와서 서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이랑 사우나를 가고 싶어서 가자고 몇 번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꺼리더라고요. 딸에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돈 어른하고 한 번도 사우나를 간 적이 없어서 생소한 경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거든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님 사이하고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은 없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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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아버님이신데요. 멋쟁이 아버님이신데 네. 사실 제가 사위 입장이 된다면 네.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죠? 네.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왜 당황스러우세요? 나는 평생 안 그랬는데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 네. 또 안 가게 되면 네. 괜히 싫어하는 것처럼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사위의 입장에서도 장인어른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이제 잘 지내는 방법이나 네. 횟수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족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이제 데이비드 올슨 박사님이라는 분이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어떤 가족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는 친밀함의 정도가 다 다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역할에 대한 유연성 측면이 좀 다 달라요. 그리고 소통의 종류라던가 빈도수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네. 네. 그런데 특별히 친밀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들하고 한 번씩 사우나 가시는 거라든가 네. 딸들하고 잘 지내신다던가 네, 이런 네. 부분들은 사위랑도 잘 지내고 싶으신 게 있잖아요. 네. 친밀함이 어느 정도 다른 가족에 비해서 좀 이렇게 가까운 그런 가족의 모습이에요. 있죠. 네, 그런 이런 집이. 가족은 아마도 이제 식사도 일주일에 1~2번씩 자주 하실 거고 네. 이번 명절 때도요. 가능하면 오랜 시간 가족이 함께 계속 하시려고 같이 계시고. 있으려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여행도 같이 가자, 네. 뭐 윷놀이도 하자 이렇게 좀 하는 편이었으면 네. 아마도 이제 사위가 그동안 경험했던 결혼 이전에 경험했던 본인의 원가족은 이 가족보다는 다소 친밀함이 떨어진 조금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아마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우나를 간다는 거는 그죠? 네,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 좋아서 사위가 너무 예쁘고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이 늘어나서 너무 좋은 것에 대한 표현일 수 있지만 네. 이걸 받아들이는 사위의 입장에서는요. 당혹스럽게 그럴 이를 수 말할 있을 수가 것 없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위분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위분이. 네. 그래서 네. 아마 1년 안쪽이면 아직 사우나 가시는 건 좀 무리시고요. 네. 천천히 밥을 먹거나 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는 게 좋고 네. 이제 사위가 이쪽 가정의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피드백 잘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은 표현을 좀 잘해. 네. 자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것도 잘하고 있네. 그러나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네라고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장인어른이 뭔가를 부탁하는 거는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뭘 해주시면 좋냐면 자네가 싫으면 안 해도 좋으니 선택할 수 있게. 네. 그래도 그거는 어렵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표현을 해주시면 네. 사위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에 조금은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저는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랑 네. 같이 목욕탕을 같은 목욕탕을 다녔었어요. 정말요? 결혼 전부터. 네.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네. 만나는 게 너무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네, 네.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앉아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던가 네.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의 그 부담하고 네네. 이제는 내 가족이고 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 살찐 것도 좀 신경 쓰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면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위분이 장인어른 앞에서 내가 혹시 실수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거니까 절대 장인어른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목욕하는 거는 남자들한테는 자식이나 사위나 네네. 함께 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한 친밀함의 표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아버님 네. 사연 들어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지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매주 토요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함께하는 정겨운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지금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덕분에요. 덕분에요. 네. 네, 어떤 고민이신지 말씀하세요. 50대 초반의 애청자인데요. 늘상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 결혼 생활 한 21년 정도 됐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좀 주말 부부 생활하고 있고. 아, 그러세요? 예. 본가는 대전이고. 네.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하고. 네. 홀로 계신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의 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네. 너무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것 가지고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네. 네, 선생님은 아내분하고 어머님이 잘 지내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어떤 갈등이 네.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집하고 저희 네. 집하고 어머니 집하고 가까운데 거의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겨우년 제사 때나 네. 아니면 명절 때나 찾아뵙기는 찾아뵙는데 네.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나이 차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솔선수범하면은 집사람이 따라올까 네. 해서 나름 처갓집에 나름 잘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섭섭하시겠어요. 변함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혹시 선생님은
아내분이 어머님을 더 잘 챙겨드리지 않으시는 게 더 서운하세요? 아니면 내가 처가에 잘 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주지 않는 게 더 섭섭하세요? 어머니한테요. 어머님한테 예. 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으시군요. 예. 혹시 이런 걸 좀 표현은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전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통을 하려고. 네. 뭐 분위기 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네. 됐어 하고 그냥 끊어버리니까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렇구나. 네. 네. 좀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6살 차이 나는데. 6살이요? 네. 네. 근데 불구하고 좀 소통이 안 돼서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선생님이 소통을 잘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마음을 그냥 전달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아내가 내 뜻대로 따라주는 것을 원하세요? 어차피, 그쵸.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네. 그냥 나이 먹고 이제 애들 키우고 있는데, 네. 입장 바꿔서, 어머니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네. 우리도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네. 그 며느리가 당신한테 네. 하는 행동이 당신하고 똑같게 되면은 네. 당신 기분은 어떻겠냐 네. 하고 물어봐요. 네. 네. 그러면서 나름 전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너무 네. 좀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자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네.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은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 질문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 그럼요. 질문 있어요. 뭐예요? 혹시 어머님이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를 구하신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은? 없죠. 그런 것을 초월했죠. 네. 이제 이 질문이 어떤 의미냐면 아내가 이제 보이는 반응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을 닫고 설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원천봉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을 믿고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내 주변에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느낌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입장의 그 외로움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아내가 좀 내 대신에 내가 이제 집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가까이 있으면 좀 내가 가서 대신 할 텐데 그걸 못하니 당신이 좀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부탁하는 마음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대에게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냐면 아내분에게는 남편이 너무나 먼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가까이 계신 분은 어머님은 나는 너무 어려운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라는 입장은 며느리들에게는요 가능한 멀리 있고 싶은 존재거든요. 남편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거는 제가 여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장인 어른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싶은 사위처럼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에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상대편 배우자의 기대만큼 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거기다가 그것을 계속 설득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 거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편을 남의 편에 줄임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내가 어머님의 옆에 가까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사 안 가고 서울 안 오고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보호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연락할 수 있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를 설득해서 어머니께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건 어떤 관계냐면 남편하고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하고 아내분의 관계가 훨씬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그 비유는 되게 적절하세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운할까. 그 말씀 그거 되게 맞는 말인데 그거를 입장을 바꾸셔서 내가 계속적으로 설득할 때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그거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런 측면으로 소통을 하시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설득할 때 당신 마음이 어땠냐, 예. 좀 많이 섭섭하지 않았냐. 근데 난 사실 나도 내가 처가에 잘할 때 이런 걸 안 알아주고 당신이 그렇게 잘 안 해줬을 땐 나도 섭섭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먼저 전달하시고 이해하는 것이 이후에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설득하시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예. 선생님의 기대를 조금 낮추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니들은 네. 아들을 더 보고 싶어 한대요. 며느리 빈겁니다. 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솔직히 며느리 전화보다 아들 전화가 더 반갑거든요. 두 번 해드리면 맞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불만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처가댁에 잘 해주시니까 아마 이렇게 반대급부도 기대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잘할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는 필요해요. 네. 잘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따라서 해주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가 섭섭하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대놓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네. 아드님이 이렇게 당신 편이다라는 네. 걸 아시면 네. 좀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며느리한테도 좀 잘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자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내의 마음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제가 이런 순간이 제일 속상한 건데요. 어머님들에 대해서 제가 불효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남편하고 아내가 잘 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듣는 어르신들이 네. 막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지내는 것만큼 효도가 없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렇죠. 예. 네, 저도 부모님의 입장을 정말 더 배려하신다면 우리가 아내하고 남편이 어떻게 더 잘 지낼 것인가, 기본적으로. 사이좋게 잘 지낼 것인가를 네.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혼선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결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어디세요? 예. 여기, 목소리 너무 고웁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확 풀려버리네요. 그러셨습니다. 예, 여기 중화동이에요. 중화동 전판소라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그럼 뭐 큰 고민이라는 것보다도 네. 애들 속을 썩히네요. 왜요? 애들이 어떤 속을 썩이세요? 아이고, 내 삼남매를 놓는데. 네. 근데 제일 큰 애가 여식이고. 네. 가운데가 이제 머슴인데. 네. 또 막내가 또 여식이고. 그런데 네. 가운데 놈은 이제 장가를 보내가지고 가져가지고 사는데. 네. 큰 녀석이. 네. 나이 지금 41이에요, 지금. 네. 시집가리가 안 가고, 그냥 싸움만 몇 번 하고 그냥 그러네요. 아이고. 네. 그런데다가 또, 자기 엄마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없었거든요. 아이고, 아버님 혼자서 삼남매를 키우셨어요? 잘하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고생 키웠는데, 커서 빨리 남들 줘가지고 자기 살림을 하면 참,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속상해요.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이제는 이제 다 커서 장성했으니까 짝지어서 보내고 싶으신데, 예. 아드님은 결혼하셨는데, 따님 두 분이 아직 혼자 계신가 봐요. 네, 41, 큰애 41, 막내가 좀 36인 거죠. 아, 그러세요. 관연이 넘어가셨네요. 관연한 네. 딸들이. 차로 치는 똥찬데. 아유, 아니에요. 방송에 이런 요즘. 말을 전에는 몰라도. 아유, 아버님 제가 42에 결혼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뭡니까? 좀 말씀하신 저거는 뭡니까? 박정숙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네.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저도. 네. 저는 김윤정인데, 선생님. 네. 제 친구들. 골드잖아요, 골드. 네. 골드미스예요. 예, 좋게 말씀하셔야죠. 네. 우리 애들은 그게 못 되잖아요. 아유, 골드가 못 되잖아요. 저도
아들 둘 있고 결혼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저기 제 친구도요 40에 결혼해가지고요 지금 네. 어린 아들 두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참 왜 그러냐면은 가끔가다 혼자서 이제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잠이 안 올 때 생각하면은 네. 참 다른 애들은 다 네. 시즌 짝도 잘 맞아가지고 네. 뭡니까 가정 가지고 지금 학부모 노릇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막내까지도 그런데 사람이 그냥 뭐 애들을 가끔가다 내가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찾고 그런 데서 이제 상원에 적어두니까 네. 좀 별난 생각 다 드는 거라. 많이 죽어서 조상 만나가지고 네. 내가 뭐라고 대답하나 싶은 것이 그런 것도 있고 네. 나 살아있을 때라도 네. 몸이 건강하고 싶고 움직일 때도 제가들이 짝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결혼식장에 좋게 얘기하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네. 혹시 명절에도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있잖아요. 이제 얘기 안 하기로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도 네.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서 그러시죠. 애가 타죠 그냥. 네. 네. 제가 약간 이렇게 아버님이 밤에 혼자 이렇게 주무시다가 주무실 때쯤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유 저 녀석들이 혹시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짝도 못 지어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살면 어떡하나 이런 저런 걱정들이 이제 막 드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혹시 아버님은 안 외로우실까? 아버님 어떠세요? 저도 외롭죠. 사실 뭐 같이 사는 건 좋아요, 저도. 그쵸. 네, 의지도 되고. 네, 의지도 되고. 얘네들도 저한테 잘해주고.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잘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만 건 제 욕심이잖아요. 그렇구나. 아이고. 네. 제 인생은 참, 일단 실패든 저희든 일단 자기네들을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키워줬고, 예쁘게 잘 키워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속된 말로 참 내가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두 번씩 화나는 거래요. 속상하신가 보다. 야, 너 아버지가 봐도 아빠가 봐도 야, 너 아줌마 태어난다. 어떡하래 너? 상담 좀 해주세요, 실장님. 너무 고민이 되신 거. 아니 따님이 들으시면 섭섭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말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연한 딸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도 사실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아버님이 참 자식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근데도 내가 이제 곧 갈 때는 얘네들이 외롭지 않게 누군가 짝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바람 이면에는요, 혼자서 외롭게 아이들을 키워오셨던 아버님의 오랜 외로움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아버님의 외로움이 훨씬 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큰 딸이 그래요. 가면은 어떻게 아버지 아빠를 어떻게 뭐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죠. 참 고맙죠. 그래서 따님에게 결혼을 하던 안 하던 그것은 이제 너의 선택이지만 아빠의 외로움이 걱정이 되어서 네가 네 갈 길을 못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꼭 해주시고요. 아버님 주변에 친구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친구들은 솔직히 제가 좀 이렇게 좀 뭡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여건데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애들 둘이다 보면은 쟤들 시집 가면은 평생을 손이 물 담글 애들인데 아버지 밑에서 일단 곱게 자랐으면 좋겠다. 엄마 밑에서 곱 키웠는데 이 집에서까지 내가 우리 고생시키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림을 제가 한 70%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림을. 제가 지금 엄마 같은 아빠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권고를 뭘 드려야 되냐면요. 아버님 이제 집안일 그만하시고요.
딸들 보고 좀 하라 그러고. 그리고 아버님이 딸들로부터 독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좀 그 친구분들 좀 더 만나시고요. 그게 꼭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나의 노후에 혼자 된 삶을 그동안 혼자서 외로우셨잖아요. 그동안의 이제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드셔야 그런 모습을 볼 때 딸들도 안심이 돼서 결혼을 선택하든 맞습니다. 아니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아버님 그리고 제가 끝으로 너무 오랜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아버님 즐겁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자식의 입장에서 아까 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게 기쁨이었잖아요. 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이제는 부모님이 남은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아버님께서 딸들 걱정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버님의 삶을 즐겁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참 다 좋은 부모님들. 근데 마음이 먹먹하네요, 그죠? 네. 네.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다음 주에도 마음을 많이 힐링시켜 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국어, 사회, 한문 그런 건 자신 있었고 수학 이런 거 음악 이런 계통에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숫자 계산이라든가 물리적인 거를 좀 그거보다는 감성적이지 않나 계산적이지 않고 감성적이지 않나 그랬던 것 같아요. 수학 자신이 없죠. 제일 만만한 게 국어. 나는 그냥 역사를 좋아했지. 과학 같은 거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국어 자신 없었던 과목은 수학, 물상 이런 거. 저는 수학 자신 있었고요. 영어가 제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학은 좀 좋아했었어요. 처음부터 영어를 못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국어는 좀 했는데 영어를 특별히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제일 싫었었어요. 그리고 영어가 싫어가지고 선생님도 싫었어요. 한 최하 점수는 한 40점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시험이고요. 오늘은 시험 볼 때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 그리고 자신 없었던 과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는요, 빨리 커서 어른 되면 시험 안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까 시험보다 더 무서운 시험들이 많더라고요. 자,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어른이 돼서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명절 끝내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말 날씨가 쌀쌀해졌죠?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내복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2030님, 9884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끝곡 최백호 씨가 부른 아름다운 시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